한 나라의 문명이 어떤지 보려거든 세 가지만 살펴보면 된다. 첫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둘째, 사람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셋째,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중국 문인 호적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학교를 다니던 여학생들이 즉각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물 절약과 화장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여학생들에게 서서 볼일을 보게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죠. 여성에게 서서 볼일을 보게 하다니 곱씹을수록 기가 막혀 한숨만 흘러나옵니다. 온통 핑크색인 화장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사건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표지판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보이는 흰색 물체도요. 바로 종이 깔때기와 깔때기 사용법을 안내해 놓은 안내문입니다. 깔때기를 이용해 서서 소변을 보라는 건데요.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니 중국은 역시 대단하다는 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칸막이도 짧아 불안하기 그지없는 중국의 화장실. 여기에 종이 깔때기를 이용하라는 과도한 요구까지. 이런 기막힌 상황을 경험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화들짝 놀란 이유도 역시 화장실에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붙여진 이 표시, 간혹 길 가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행 화장실, 바로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입니다. 사실 공연장이나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독 여자 화장실 앞에만 길게 늘어선 줄이죠. 여행 화장실은 변기수가 남자 화장실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고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소변기, 가방걸이, 손건조기, 선반 및 비상벨과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춘 여자 화장실을 뜻하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실 때문에 놀라는 이유는 비단 비데와 청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화장실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 국가에서 본 적도 없는 세심한 편의시설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지하철 역사안이나 백화점 등 규모가 큰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남아 화장실, 파우더룸이 딸려 있습니다. 파우더룸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바깥을 돌아다니거나 식사를 하고 나면 거울을 볼 일이 꼭 한 번은 생깁니다. 길거리에서 거울을 뚫어져라 볼 수도 없고 화장을 고치려면 메이크업 도구를 내려둘 공간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었죠. 몇 년 전만 해도 파우더룸을 화장실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은 드물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꽤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화장실 한켠에 마련된 파우더룸을 보고 감탄을 거듭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화장실은 비단 여성이 많이 방문하는 상업시설만이 아닙니다. 몇 년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의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 모두 평범한 학교의 화장실입니다. 놀이동산이나 백화점 등의 시설이 아니고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화장실은 왠지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잘못한 학생들이 받는 최악의 벌칙이 화장실 청소였을까요?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기 두려워 하교할 때까지 참았다가 집에 와서야 볼일을 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얼마 전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학교 시설 중 가장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곳이 화장실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초중 고교는 모두 1,331개, 이 중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지원 대상은 1,254곳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의 화장실 노후도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심사를 거친 후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했죠. 여기서 한국인의 독창성과 영민함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해외에서 이와 같은 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마 단순히 노후화된 화장실을 뜯어고치는 데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디자인 디렉터라고 불리는 존재가 놀라운 활약을 했기 때문이죠. 서울시 교육청이 선정한 디자인 디렉터는
건축이나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뒤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현재 66명의 풀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사람들이니만큼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학교에 찾아가 우선 전교생을 상대로 화장실 문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좋은 의견을 낸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 20여 명으로 된 디자인 TF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 차례 워크숍도 실시됩니다. 디자인과 색상 등은 물론이고 사용될 소재까지 상세한 항목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죠.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투명한 절차라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덕분에 한 초등학교의 화장실은 구름, 별, 해 모양의 조명이 설치돼 밝고 화사해졌고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붙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키에 맞도록 개수대와 소변기의 높이가 조정됐으며 컬러 또한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하게 사용됐죠. 여고의 화장실은 파우더룸은 물론이고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마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자동차 고등학교 화장실은 학교 특성을 살려 벽에 자동차 모양의 3D 그래픽이 그려졌습니다. 타일과 문에는 카레이싱 깃발, 타이어, 계기판 문양이 적용됐고요. 벌써 500여 곳의 화장실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깨끗하고 화사해진 화장실은 얼른 나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남고에서는 흡연과 학교 폭력이 줄었고 여고에서는 화장실이 화장을 고치고 담소를 나누는 곳으로 바뀌었죠. 화장실이 가기 싫다고 울던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이 걸린 화장실을 즐겨 찾을 정도로 아끼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5곳의 화장실을 바꾸는 데 참여한 한 디자인 디렉터는 아이들과 화장실의 디자인을 함께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바뀐 화장실에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디자인 디렉터는 초등학생들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 깜짝깜짝 놀란다라며 아이들이 화장실을 단순히 배설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죠. 앞서 읽어드린 중국 문인의 말처럼 여성과 어린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화장실은 크고 작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부르죠. 근심을 푸는 곳,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처럼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화장실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한국의 화장실에서 일어날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감탄하는 이유에 깊이 공감되는 하루입니다.